지난 2011년 누군가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몰래 녹음해서 그 내용을 당시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KBS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가 될 만한 휴대폰과 노트북이 사라져버렸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6년.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뉴스타파는 당시 묻혀버린 사건의 진실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먼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찾았습니다. 담당 경찰은 정황상 KBS 기자가 몰래 녹음을 했고 이걸 누군가가 한성교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청을 하지 않았다면 회의실 밖에서는 그렇게 내부의 발언 내용이 자세히 들릴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 그거 실험 다 해봤어. 문틈으로 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아니야. 한 두 마디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녹음한 거는 맞아요. 녹음한 거는 맞고 2011년 당시 민주당 대표 회의실의 모습입니다. 지금과 위치나 구조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취재진도 문을 닫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담당 경찰의 말처럼 문 밖에서는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 회의 바로 다음 날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은 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민주당 회의의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한성교 의원의 녹취록에는 해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거의 조사 하나 빠지지 않고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 녹취록입니다. 그냥 몇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24일 김인규 사장 나와 최시중도 나올 테니까 최선을 다해 야당 입장을 잘 주장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얻어내려 해야 한다. 24일, 28일 날도 계속하고 28일 날은 내가 보기에 28일 날은 지금부터 잘 민주당 사람 총 집결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 위원장 오늘부터 단식 농성한다는데 꼭 KBS 문제는 아니고 미디어 랩까지 포함해서 원래 하려던 단식인가 본데 이 문제와 연결 잘하고 잘해서 그 사람도 밖에서 오고 거기에 몸을 던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생 많이 했지만 문방위원으로 깜짝 놀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교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내용을 폭로한 이유는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좌초시키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모종의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의혹을 내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의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여론의 관심은 민주당의 회의 내용을 한 의원이 과연 어떻게 입수했냐로 모아졌습니다. 누군가 도청을 하지 않았다면 발언 내용을 그렇게 상세히 옮긴 녹취록 작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었습니다. 도청이 아니었다면 문 닫힌 회의실 밖에서 이런 내용을 받아 적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당시 수사관의 판단이었습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청 당사자로 의심받은 KBS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당시 KBS 보도본부장 현 KBS 사장인 고대영 씨가 그 기자를 불러 휴대폰을 직접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에선 기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회사에 신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 휴대폰을 다시 지급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자가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보도본부장이 휴대폰을 직접 준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사건 당일 KBS 정치부 기자들과 여당 의원의 동선이, 그리고 또 다른 KBS 고위 간부와 여당 의원의 동선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민주당 대표실 회의는 2011년 6월 23일 오전에 열렸습니다. 도청 당사자로 지목됐던 KBS 기자는 그날 민주당 대표 회의실과 기자실을 오갔다고 합니다. 그 기자가 민주당 회의 끝날 때쯤 해서 기자실로 가. 그리고 2시간 후쯤 나와. 그때가 오후 2시 넘었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추정했냐면 이건 그 2시간 동안 녹음되어 있던 것을 문서화한 것이야. 그 뒤로 계속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그 기자는 움직임이 없어. 근데 국회 여당 반장이었던 다른 KBS 기자가 국회에서 KBS 건물로 가. 그게 한 4시쯤이야. 오후 4시. 보고를 한 것 같아, 직접. 그리고 7시쯤에 KBS 정치부 기자들이 한나라당 의원이랑 여의도에서 밥을 먹어. 2차로 그 단골 술집도 가지. 알리바이로 보면 딱 맞아. 그 다음 날에 한성규가 터뜨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이 30분 단위로 가능한데 여의도 모임과 비슷한 시각이야. 저녁 7시. 또 다른 KBS 고위 간부가 광명으로 가. 그리고 통화도 해. 수사관은 당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KBS 정치부 기자들이 그날 저녁 한나라당 의원과 회식을 했고, 또 KBS의 한 고위 간부는 광명으로 가서 또 다른 여당 국회의원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KBS 고위 간부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높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만나러 광명까지 갔을까라고 의아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끼리 그랬지. 이 정도 고위 간부가 국회의원 만나러 광명까지 가나? 아,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위원장이었던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끼리 그렇게 말한 게 기억나. 당시 국회 문방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었습니다. 당시는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혈안이 된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였다가 KBS 사장이 된 김인규 씨는 취임 때부터 수신료 인상을 공언했습니다. 특보 출신 어용 사장이라는 비판을 수신료 인상으로 만회해 보려 한 겁니다. 먼저 최대 과제가 수신료 현실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의 수신료는 29년 전 2,500원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KBS가 얼마나 수신료 인상에 안간힘을 썼는지는 당시 전재희 문방위원장의 증언으로도 확인됩니다. KBS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압력은 많이 넣었죠. 압력은 많이 넣었어요. 막 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예. 그냥 하는데 예. 막 그러다가도 강행은 못한다. 예. 그 대신 야당은 너희들이 설득을 하라. 그러나 그는 KBS 고위 간부와 광명에서 만난 기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에 온 기억은 없고요. 예. 제 방에는 많이 왔어요. 문방위원장 방에는 KBS 사람들이 뭐 거의 출입 기자도 오고 많이 왔는데 예. 그냥 광명에서 만났던 기억은 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걸 기억을 못 하는데요. 당시 정황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최고위 회의가 열렸던 시점은 2011년 6월 23일 오전. 경찰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KBS 고위 간부와 정치부 기자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만났다고 추정하는 시점은 그날 오후 7시쯤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한성규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발언을 통해 민주당 회의 녹취록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에 민주당 최고위 회의를 녹취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했을 만한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청을 한 것으로 의심받은 KBS 기자는 도청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휴대폰 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은 건 이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취재진은 한성교 의원실에 찾아가 해당 녹취록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KBS에서 이 사건을 정확히 알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KBS 정치부장은 이강덕, 보도국장 임창건, 그리고 보도본부장은 고대영, 바로 현 KBS 사장입니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사건 자체를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대해서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따져보지도 않았어. 누가 뭐 했다 그런 것도 우리는 뭐 나는 파악해보지도 않았어. 아니 그러면 그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해줄 수 있어? 내가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일부러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정치부 소속 기자가 야당 대표실 회의를 도청했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인데 담당 부장은 파악해 보지도 않았다. 일부러 관심을 안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부러 자세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았거든. 그 당시에 일부러. 이번에는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는 뜻밖의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때 솔직히 임 선배 그 감으로는 우리가 도청을 한 겁니까? 내 감으로는 도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청이라는 말을 워딩을 그렇게 하니까 아주 굉장히 이상하고 나쁜 짓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 원래 뭘 해서 남의 약점을 파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예. 이게 뭐 그걸 파가지고 뭐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보도를 할 거나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당시 이제 이 민주당에서 마지막 대책회의를 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니 예. 대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라고 해서 아마 그 내용을 한번 좀 밀착 취재를 해봐라라는 지시는 있었던 것 같아. 예? 아. 근데 이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고, 근데 공식적으로 들은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뭐 그런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청이 아니라면 어떤 도청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건 잘 몰라,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도국장이 그거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내가 아는 거는 예. 그날 도청이 됐다라고 문제가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던 날, 그 다음 날이죠. 그날, 그 그 다음 날이지, 그 예. 다음 날. 예. 그 다음 날, 본부장 주재로, 회의라기보다는 그때 국장급들한테 본부장이 설명을 좀 했어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면- 본부장은 예.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다가 음.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던 일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상의하려고 하면서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백브리핑 비슷하게 설명을 한 거고, 그럼 우리가 도청한 게 맞냐? 이렇게 또 물어봤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본부장 얘기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나도 사실은 아, 그게 궁금해서 현장에 있는 정치부장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예. 본인들은 그런 도청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런 다만, 도청은 아니지만. 그런 소위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음. 그런 악의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음. 내가 들은 거는 그때 예. 민주당의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아마 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러니까 뭘 가서 뭘 한 건 아니고, 예. 무슨 또 녹음기 같은 그런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 예. 예. 그런 거를 누구야, 그 민주당 쪽에 누가 예. 갖다 줬다. 누가 기자의 녹음기나 휴대전화를 회의실에 갖다 놔줬다. 거기에 악의가 없었다는 이 말을 모두 믿는다고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자가
회의 참석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도청입니다. 당시 보도국장은 한성교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직접 봤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들어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그건 맞아. KBS에서 우리가 예. 보고서를 만든 거지. 음, 이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얘기들을 했다. 예? 예. 각자가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 이런 거야, 주로. 나도 얼핏 음. 봤는데. 예? 아, 녹취록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누구 의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언한 내용을 대충 써놨어 이렇게. 풀 텍스트는 아니고. 그렇지. 그쪽에다가. 그거 가지고 우리 흔히들 보고서 쓰는 그 음. 형태야, 그 형태. 아니요, 그 좀 넘겨두지 녹취록은 그러니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봤지. 나도. 아니 그- 녹취록이라고 녹취록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보고서. 우리 보고서 문건 나도 얼핏 봤는데 예. 그게 그 발언록이야, 발언록. 예. 녹취록 그러면 또 오해할라 이게. 예. 녹취록이 아니고 그 참석한 사람의 발언록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를 우리가 보고 하는 거지, 그런 예. 내용을. 근데 이제 그게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좀 보니까 예. 간단하게 쓴 건 아니고 뭐 음. 이렇게 좀 저 인용하는 형태로 돼 있어. 예. 근데 이게 한성교가 그걸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그럼 그 녹취록 또는 발언록은 누가 한성교 의원에게 넘긴 것일까요? 한성교한테 줬지. 나 이게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 이렇게 대책 회의를 했는데 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아마 이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해달라. 예. 그 얘기는 이미 그 이강덕인가? 그때가 아마 정치부장이 예. 이강덕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강덕이가 다 얘기한 거야. 그건 이미 우리가 줬다고. 우리가 줬다고. 그렇지. 우리라 하면 그때 준 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뭐 내가 모르지. 모르죠. KBS에 누군가가 줬지만 자신은 모른다고 한 발 물러섰던 그는 그러나 인터뷰 말미에 당시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대외 업무를 총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무 성격상 이 대외 업무는 일단 보도본부장이 관장을 해요. 예. 나는 이제 수신료 무슨 대책위원회인가 뭔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장 주제로 그 회의도 그때는 계속 매일 열고 상황 점검하고 막 이랬다고. 예. 근데 거기에 보도국장이 씨발 매일 어떻게 참석을 해? 말도 안 되지. 현실적으로. 그러네. 그리고 나도 나중엔 저기 그 본부장한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 올라가서 설명드린 게 다야. 그걸 아마 내 생각에는 무슨 공식적으로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깡덕이 얘기로는 마지막 단계니까 한성교 보고 야당을 설득할 때 예. 여러한 것들을 이 야당에서 이렇게 논의를 한 것 같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야당하고 얘기할 때 이걸 참고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뭐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한성교가 그거 좀 달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라고 그렇게 내가 들었어. 취재진은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관련 사실을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영 현 KBS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2015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청은 없었다고 확언했지만 도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정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잠깐만요. 민주당 도청 사건 때 한성교 의원에게 녹취록을 건넨 게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개입하셨어요? 아니 보세요. 뭘 좀.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렇잖아요. 사장님 그러지 말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주당 녹취 사건 처음부터 지시하셨죠? 아니 사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당시 진실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거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가는 사안 아닙니까? 위증하신 거 아니에요? 민주당 도청 사건 때 이 한성교 의원에게 녹취록을 전달했다는 게 여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1년 민주당 대표회의실에 휴대폰 같은 걸 부탁해 갖다 놓고 녹음한 것 같더라. 한성교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한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다. 나도 그 문건을 봤다. 또 이를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KBS 인사였다는 사실을 당시 정치부장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담은 문건을 여당 정치인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윤리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형태로든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을 했다면 그건 불법 도청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11년 사건이니 아직 시효가 3년 이상 남았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도청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련입니다.